안녕하십니까. 쏙쏙닷컴의 윤태정입니다. 간지나는 리딩 그랜마, 알지 그랜마의 실전오이, 누구나 다 아는 복화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네요, 이제. 근데 아이블로그 쪽에 이제 평균 잡아서 한 300명 정도, 최대 방문할 때 한 1000명까지도 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지금 제가 ys쏙쏙닷컴, ys.쏙쏙닷컴하고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블로그 쪽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많이 오실 땐 1000명 이상이 이제 오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눈물의 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자, 실전어의 누구나 다 아는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네요. 앞쪽에서 제가 10강에서 단어가 constrained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발음을 S를 뺐어요. constrained라고 발음을 했더라고요. 요거 양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 한번 쭉 하면 단어들이 좀 이번 단어들이 좀 신기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단어가 핸드라이드라는 단어예요. 핸드라이드. 핸드 벌써 눈치채셨죠? 핸드라는 게 손이라는 뜻이고요. 라이트가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어 보면 오토그래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토가 AUTO잖아요. 그럼 오토가 셀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셀프. 그 다음에 쓰다라는 게 그래프 우리 친구도 많이 하죠. GRAPHY까지요. 이렇게 그래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라이트의 뜻입니다. 그래서 핸드가 오토라는 뜻이고 라이트가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꼭 동의어로 꼭 알아두세요. 오토그래프.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라소피 우리 친구도 많이 하죠. 필라소피가 보통 지식의 또는 지식의 또는 철학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단어일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런 좀 저속한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쓸 수밖에 없네. 좀 또라이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필라소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지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또라이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저는 이제 또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필라소피에서 필라가 이게 좋아하는 이고 소피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동의어는 메타피직스라는 단어 쓰는데요. META 그 다음에 피직스 아시죠? PHY 그 다음에 SIC S까지요. 피직스, 메타피직스. 메타라는 것이 정신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직스는 육체잖아요. 정신,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에 관한 것들에서 지식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oul에서 ly는 일단은 부사용접미자고요. 여기서 sol이 있잖아요. soil이 아니고요. soul이에요. soul. soul로 할 때 soul이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문이 만약에 이런 지문이 있었다면요. 어떤 작가가 프레미스를 이렇게 정했다면 프레미스가 작가 하고 싶은 말을 했잖아요. 작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놨다면 이거를 범위 이렇게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solely라는 단어가 나오면 결국에는 얘가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쓰실 때는 주제를 나타내는 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 danger, and danger라고 돼 있죠. danger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위험에 처한, 위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terrify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요. n이라는 강조 정도로 여기서는 쓰였어요. 그 다음에 뒤쪽 ed는 PP, 과거분사 형태로 쓰였죠. 그래서 and danger 그러면 위험보다도 더 센 거니까 멸종 위기까지도 좀 오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단어 구별을 이제 좀 하셔야 될 게 treat하고 threat라는 단어가 있어요. treat라는 거 T-R-E-A-T, treat하고 T-H-R-E-A-T, treat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treat가 대접하다, 대우하다라는 단어잖아요. treat to. 근데 H가 들어가면 threat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위협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threaten 이렇게 돼요. threaten. 이렇게 되면 위협하다 이제 동사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ed를 붙여버리면 threatened가 되면 멸종위기의라는 단어가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현재 모의고사나 수능 쪽에서는 threatened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요. 환경문제가 요즘 심각하잖아요. 환경문제에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포유류들이 거의 다 멸종되고 있답니다. 상당수 많이 멸종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link to, link with입니다. 이거는 그냥 연결하다라는 기본 단어라 제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전치사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link to, link with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스트라이드라는 단어예요. 이거 저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보통 얘기할 때 깡패걸음이라고 하거든요. 깡패들 막 길거리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저한테 확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로. 스트라이드라는 단어가 활보하다라는 뜻이고요. 동의어는 스와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S A
WAGGER, swagger. 이거는요, 엉덩이는 좀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좀 아줌마 걸음들 있죠? 좀 안 아무이는 것 같은 좀 걸음걸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제 눈에 비춰지는 우리 어머니들은 좀 그렇게 걸으시더라고요. 다니시려 좀 피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사실 어머니보다 외국인들 그 엉덩이 큰 사람들 엉덩이 이렇게 약간 기뚱기뚱 거는 듯한 느낌이에요. 스와그라는 단어예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트라이커 2잖아요. 근데 제가 스트라이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보통 뜻으로는 히트가 이제 보통 치다에서 이제 동의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도 히트 한때 크게 유행하다는 뜻을 하나 바뀌어준다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크에서 감동시키다, 무브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무브도 감동시키다는 거, 움직이다보다는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인상을 주다 감동시키다, 임프레스로 많이 쓰이잖아요. IMPRESS, impress, 뭐 감동을 주다, 인상을 남게 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치다 쪽으로는 hit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무브나 임프레스가 감동시키다 이 정도 뜻까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옆에 있는 단어 무빙이 이제 동의어로 이제 다른 단어로 따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현재 분사를 붙여서 ing 형태를 많이 쓰니까 이거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라는 뜻이고요. 동의어는 이제 보통 이제 읽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모빌이라고 읽는 친구들도 있고 모바일이라고 읽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모바일이라고 많이 읽죠. 그냥 모바일 같은 경우는 동의어 보면 포터블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포터가 무슨 뜻이냐 해서 한글하겠죠. 그 다음에 어부를 붙여놓으면 포터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휴대용의 그게 뭐 움직이기 쉬운 이런 뜻이 쓰이고 모바일은 이제 움직이기 쉬운이라는 뜻이고 조금 더 유식한 걸로 말을 하면 유동성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보게 되면 무빙, 모바일, 그 다음에 포터블까지 동의어로 쓰이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인터레이셔널에서 어에다 일단 동그라미를 치면 이건 형용사인 전미사잖아요. 인터라는 건 A와 B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네이션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니까 국가 간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스피릿 2입니다. 2를 많이 써가죠. 제가 2를 쓰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나중에 얘가 동사 형태도 명사 형태로 바뀌게 되면 바뀌고 나서 뒤쪽에 투부정사를 붙이게 되면 얘가 이제 형용사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무브먼트에서 ing를 붙여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동명사나 이제 현재분사로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100% 형용사인 용법으로 쓰이니까 뭐뭐한, 뭐뭐는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자, 스피릿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있는 동의어는 divide라는 단어가 있죠. D-I-V-I-D-E까지요. 다시요. D-I-V-I-D-E까지요. 그러면 divide to, divide with로 많이 써요. 디비전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 divide to로 꼭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flood라는 단어는요. 홍수나다는 뜻이죠. 이것도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의어는 inund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U-N DATION, inunda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홍수, 범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요즘 필리핀 쪽에서 뭐 홍수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inundation에 따른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nundation이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thrust라는 단어는요. 이게 쓸 때는 보통 thrust A into B로 많이 쓰거든요. A into B 이렇게 많이 써요. 무슨 느낌이냐면요. 강제로 밀어넣다. 얘는 박스가 요만한 것밖에 안 하는데 여기다가 뭐 사람을 뭐 밀어넣는 듯한 느낌 있죠. 강제로 막 밀어넣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트루스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는 push A into B로도 많이 쓰이고요. push A into B로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plunge라는 단어도 동의어로 쓰이는데요. Plunge죠. 그럼 plunge A into B. 그러면 A to B로 많이 쓰일 때는요. 그러면 A를 B에다 던져놓다. 근데 제가 플런저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포물선을 그려도 날아가는 듯한 느낌 주는 게 있다겠죠. 그게 바로 플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투석기로 던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 자체가요. 무슨 뜻이라고요? 포물선을 그려 날아가는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가 모우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모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요. 건초를 베다, 풀을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모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어가 이제 하베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베스트가 이제 HARVEST로 이렇게 쓰잖아요. 하베스트 이렇게 쓰는데 이게 수확물로 많이 써요. 근데 모우도 사실은 소나 말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풀을 베서 건초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 같은 데다 넣어놓는데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베스트의 하나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occupation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occupation을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occup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를 이제 빼고 나 A션 빼고 나서 Y를 붙이면 occupied to입니다. to를 뭐 차지하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실제로 occupation은 점유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점유권이라는 건 어떤 공간이 이만큼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게 바로 점유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occupation 그렇게 되면 직업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 이렇게 제가 제 책상 하나를 뭐 차지하고 앉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occupation은 직업으로 많이 쓰인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단어가 이제 좀 문제의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발음할 때 리즘 그러잖아요. 리즘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레주메 그래요. 끊어서 레주메 그래서 이력서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동의어가 리스타트라는 단어예요. 스타트에서 이 RESTART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리즘에도 사실은 리즘 같은 경우도 다시 시작하다 일 따위를 다시 시작해서 이력서를 내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레주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ymmetric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어는 강조, 반대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metric이라는 게 책이잖아요. 그러면 SYM 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쪽 대칭이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심입니다. 그래서 시메틱이면 대칭의라는 뜻이거든요. 어가 반대뜻일 수 있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비대칭의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절대 쓰지 않았던 단어가 inevitable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알으셔야 될 단어가 inevit라는 단어거든요. T-E로 끝나요. evit면. 그럼 피하다는 뜻이거든요. 동의어는 avoid라는 단어 있죠. A-V-O-I-D, avoid라는 단어예요. 그럼 똑같이 evit하고 avoid는 피하다는 뜻이죠. 근데 앞쪽에다 in이 얘도 강조 안에 반대 뜻이 있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on을 이렇게 붙이면 unavoid 그럼 피할 수 없는이 돼버리거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어블이 형사의 전미사를 inevitable처럼 unavoid, avoid 이렇게 붙여버리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둘 다 어떤 뜻이 되면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인이라는 단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inevitable하고 unavoidable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ing이라는 게 찔러 넣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찔러 넣다 sting이요. 그 다음에 동의어는 이 단어가요. 팅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T-I-N-G-L 팅글이라는 뜻이에요. 팅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 자체가요. 곤란한 일 따위에 연루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좀 귀찮은 일이 연루됐을 때 팅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꼭 별표해 놓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레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인에다 동그라미 얘는 안에 강조 반대죠. 레이라는 건 놓다는 뜻이니까 어딘가에 놓는다는 얘기인데 인이니까 왠지 느낌이 안쪽에다 놓는다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느낌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다 보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어떤 면이 하나 있어요. 면이 있으면 삼각형 조각칼 있잖아요. 조각칼을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서요. 이 선을 따라서 삼각 조각칼로 이렇게 오려내겠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해버리면 흰색만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상감하다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으면 박아놓다는 뜻보다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상감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감하다는 뜻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쉽게 생각을 하죠. 고려청자의 그 문양 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어스펙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라는 것이 하나 강조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바로 VIEW, 시야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야의 하나,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면 하나를 얘기합니다. 동의어는 V포인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포인트, V포인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점 또는 어떤 것을 이렇게 점을 표시를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V포인트가 되면 내가 바라보는 면, 이렇게 바라보는 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상, 내가 바라보는 한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1강을 제가 이제 끝내놓았고요. 자, 12강에서 또 더 많은 단어로 제가 또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감기가 걸린 친구들은 감기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의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감기 걸렸다 해서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좀 몸조리 잘 하시고 푹 쉬셔가지고 꼭 감기 나으도록 하시고요. 몸 건강히 다음 시까지 안녕히 계십시오.